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국회 내란죄 철회를 두고 강공을 펴면서도 대통령 지키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긋는 형국인데요. 최근에 4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저에 의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관저에 가신 의원님들도 굉장히 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지율에 영향을 받은 분들도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 요새 핸드폰은 계속해서 문자로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요. 다 지우기도 정말 바쁠 정도로 문자가 오는데 상당한 여론과 이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게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지도부에서 왜 선을 그을까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은 헌법 절차와 사법 절차로 넘어간 것은 그 절차를 지켜보자. 이미 계엄에 대해서는 탄핵이란 절차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남동 관저에 찾아가신 분들이 45분이었잖아요. 물론 나경원 대표 같은 분도 있었지만 45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영남 의원이 26명입니다. 국민의힘 영남의 지역구인들이 59명이거든요. 거의 절반가량이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영남 민심은 또 일반 그 민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는 쪽으로 결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재준 의원도 그랬잖아요. 난 계엄에 반대하지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장동혁 의원은 왜 갔을까요? 장동영 의원은 갑자기 변심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그 12월 14일 날 의원총회 하기 전에 최고위원 사퇴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직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엄청나게 언쟁을 세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하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 당연하고 소신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장동영 의원에 대해서 잘못했다, 배신자 프레임 씌우는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국면만 놓고 보면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하고 유사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2004년 3월 13일 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는데 그날부터 반대 여론이 엄청났어요. 75% 이상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나오고. 근데 그때 세 가지 입장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홍사덕 그때 원내 총무하다 당대표 나온 분은 탄핵 찬성이죠. 본인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까 탄핵 찬성한 분이고 뭐 김문수 의원인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 이분들은 그 소장파들 대신해서 탄핵 이거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철회하자. 이런 상황이고 박근혜 후보가 헌재로 넘어갔으니까 이걸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 당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대표나 이런 쪽에서 탄핵 찬성을 명확히 한 분들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쭉 있고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는 분들이 쭉 있고요. 대한민국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불안을 좀 일단 해소시키자. 뭐 이것 때문에 있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선거가 이제 연동될 수 있거든요. 조기 대선 문제가. 그러면 국민의힘의 고민은 이겁니다. 자유우파 결집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라든가 뭐 하는 분들. 이것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부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직후에 바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노선으로 가갖고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중도가 찍겠냐. 그렇기 때문에 중도 외연확장으로 설치나서 조기 대선 국면이 가시화되면 당은 좀 전환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수층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게 국민의힘이 처한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 추세인 정당 지지율이 여당 지도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통령과 선을 그을 것이다. 대통령을 엄호할 것이다. 강적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도 볼 필요 없고 정당 지지율도 볼 필요 없습니다. 둘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전문가라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선거 국면에 들어오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거는 그 대선 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MBS가 이번 주에 조사를 해서 발표했어요. 정권 교체를 해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가 53, 정권 재창출을 해서 여당 후보를 찍겠다가 37입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야 선거 국면이 예, 될지 근데 안 지금- 될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나 박성민 가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5를 넘어가고 긍정평가가 35 미치면 여당이 집니다.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게 55를 넘고 여당 후보를 찍겠다가 35 미쳐도 집니다. 지금 이게 53대 37이라는 건 절묘하게 그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전 설 지나고 나면 두 번의 변곡점을 거치는데 설날 때 1대1 가상대결 다시 붙이고 설이 딱 지나고 나면 완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프레임이 전환되고 인식이 전환됩니다. 그때부터는 국민들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이 정치판을 바라볼 거예요. 제가 느끼는 국민의힘 분위기는 나경원 대표님도 옆에 계시지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오히려 점점 더 그 탄핵 반대하고 이런 그 결집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던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잡할수록 저희가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헌법과 사법적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그 절차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지난번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은 너무 아쉬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또다시 그런 우가 범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저 앞에 가서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잡아갈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 게 비상계엄 전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게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전에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계속해 왔던 조사는 정기적 조사죠. 그거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입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절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으로도 좀 실망스럽다는 것도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낮게 나왔었죠, 쭉.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보수층의 이 주장과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주장 어디를 더 동의하십니까를 묻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 이제 이걸 하나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여론조사는 응답을 한 사람, 1000샘플이든 뭐든 응답을 한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 통계를 내는 겁니다. 따라서 국면이 요동치는 구간에서 진보층이 이탈을 하든 보수층이 이탈을 하든 그래서 과소표집되거나 과대표집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는 보수층이 다 이탈을 하죠. 부끄럽고 그러니까 놀라갖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정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무리하게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공천수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긴 또 보수는 더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조사 데이터는 조금 그 가표집을 지금 여론조사- 보수가 예. 과포집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지금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